근데 그런 지적은 좀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그 정영학 녹취록에는 김만배 50억 클럽에 대한 대가 부분이 정확하게 나오지 않는다. 예. 그러니까 사실 그것도 이제 무죄 판결이 났는데 영향을 미친 거 아니냐 그런 지적들이 있긴 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세요. 그 녹취록은 무슨 뭐 절대 반지 뭐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검찰이 굉장히 빠른 시간에 이 대장동 사건의 전모를 어느 정도 밝힌 이유 그 수 있었던 이유는 정영학 회계사 그렇죠. 덕분이죠. 그렇죠. 녹취록 맞아요. 플러스 정영학의 설명 그리고 정영학의 증언 음. 이 덕분이죠. 어떻게 보면 우리가 공부할 때 옛날에 그 전과라고 그러나요? 이 전과 같은 거 막 보면서 많이 하지 않습니까? 교과서만 가지고 하지 않잖아요. 전과를 보면서 여러 가지 자세한 설명을 보면서 하면 훨씬 더 이해도 잘 되고 하는데 정영학은 일종의 그 수사 도우미였죠. 도우미의 큰 역할을 해준 건데 그렇다면 검사의 역할은 뭐냐면 이렇게 큰 도움을 받았으면 그걸 가지고 또 단서를 가지고 더 이렇게 추가 수사를 해서 추가 증언을 이끌어내든지 또 다른 물증을 찾아내야 되는데 제가 볼 때 지금 이번 검찰 수사 좀 이상한 거는 그냥 바뀐 말 남욱과 유동구의 바뀐 진술 이분들이 갑자기 석방되더니 막 기존에 했던 1년 동안 재판을 했는데 말을 막 바꿔요. 근데 이게 진실이야 이렇게 사실이야 하면 누가 믿습니까? 재판 가서도 이번 곽성도 재판 똑같을 거예요. 나중에 대장동 재판 갔을 때 유동규와 남욱이 갑자기 석방이 돼가지고 막 말을 바꾼 거 제가 볼 때 판사가 인정하지 않을 겁니다. 마찬가지로 녹취록은 가장 1차적인 수사 자료일 겁니다. 그러니까 증거 자료가 물론 증거 기록은 인정이 되고 있어요. 녹취록을 증거 기록으로 인정하지 않으면 대장동 재판 다 무죄 나옵니다. 다 무죄가 나와요. 그 녹취록이 있기 때문에 유동규 같은 경우는 2013년에 제가 3억 5,200만 원 받은 거 맞습니다. 뇌물로 인정을 한 거예요. 녹취록 안에 음성도 있지만 사진 같은 것도 있습니다. 거기 이제 유동규에 대한 뇌물 이렇게 현금 찍은 거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굉장한 강력한 증거가 될 텐데 근데 말씀하셨듯이 판사 입장에서도 야 이것만 가지고는 인정 못 판사 입장에서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다 대신 요거를 근거로 검찰 니네가 이런 주장을 하는데 대신 그거에 대한 또 다른 증거를 줘봐라고 했는데 검찰이 그걸 못 준 거죠. 그러니까 사실 원래 검찰의 장기 중에 하나는 먼지털이 수사라고 하는 이게 이제 비판적 지점에서 하는 말이긴 하지만 그러니까 어쨌든 샅샅이 수사한다 이제 이런 뜻이기도 하거든요. 긍정적으로 본다면 이제 샅샅이 수사한다는 건데 대충 수사하지 않고 철저하게 수사를 해서 혐의를 밝혀낸다는 건데 유독 또 이 부분에 대해서만은 사실 그런 식의 검찰의 장기가 전혀 발휘되지 않고 오히려 사실 거의 무죄를 위한 기소 아니었나 이런 사실 생각이 들 정도예요. 그러니까 지금 막 그 해당 그 1심 판사의 막 신상을 막 또 털고 이런 건 사실 되게 부적절한 일이거든요. 부적절하죠. 어떻게 뭐 판사가 그거는 뭐 보니까 판결문이 한 250페이지가 되던데. 근데 저는 오히려 이 판사 그걸 지적한 게 아닌가 싶기도 해요. 반대로. 너네가 부실 수사했잖아. 이 판결문도 잘 보면 너네가 부실 수사해서 내가 이렇게밖에 할 수 없었어라는 뉘앙스도 있거든요. 근데 아까 이제 직무 관련성 부분을 인정하면서도 그 무죄 판결의 근거로 이제 뭐 그 독립생계를 하고 있다. 그러니까는 돈이 50억 원을 아들이 받은 돈이 그거를 곽상도 전 의원이 쓰거나 아니면 받거나 일부를 받거나 이런 것들은 없었다는 거죠. 네. 근데 독립생계를 또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또 무죄 판결을 했단 말이에요. 사실 이제 그 사람들이 부분이 분노하는 것 맞아요. 중에 하나가 네. 이제 이 부분인데 굳이 이거를 왜 그렇게 설명을 했을까? 그 일부러 그런 것 같은데요. 그거는 그분이 사실은 굉장히 납득하지 못할. 왜냐하면 변호사들도 굉장히 비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그렇죠, 맞아요. 예를 들면 지금 머니투데이 홍성군 회장 같은 경우도 경찰이 기소한 거는 2019년에 김만배가 50억을 빌려줬다가 한 달인가 두 달 만에 갚았어요. 근데 언론인이잖아요. 근데 언론이니까 우리가 소위 말하는 그 청탁금지법이나 김영란법에 되는데 원금만 갚았다는 거예요. 이자를 같이 갚았어야 되는데 그럼 이자는 사실 뇌물인 거죠. 근데 사실. 이자라고 해봐야 사실 한 달 정도니까 그게 뭐 한 달? 아마 제가 보니까 1,500인가 2천만 원 되던데 김영란법에 그 정도는 사실상 뭐 과태료 정도로 끝날 수도 있거든요. 벌금형 정도 끝날 수도 있는데 저는 그 부분도 왜 저희가 기사를 썼는데 검찰이 해명을 안 하는지 모르겠는데 경찰이 그거 말고요. 2019년 말고 2021년에 두 번에 걸쳐서 홍성근 회장의 두 아들에게 김만배가 49억을 빌려줬었어요. 맞아요. 지금 여기서 거의 나오는 모든 뇌물은 빌려준 게 많습니다. 왜 빌려줘야 되냐면 법인 자금을 그냥 빼면 배임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를 뺐다 줬다가는 내가 횡령이 되거나 배임이 그래서 되니까 형식적으로는 대여라고 하는 네. 형식을 택하는 거죠. 그렇죠. 대여한 다음에 이제
이렇게 하면 되거든요. 도시개발 사업이란 거는 준공이란 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준공이란 건 이 사업 다 끝났습니다. 근데 준공이 아직 안 됐던 상황이었어요. 아파트의 건물에 대한 준공이 있었는데 그 기반 시설에 대한 게 그게 미흡하기 때문에 김만배가 녹취록에서 계속 얘기한 게 뭐냐면 야 준공 빨리 해야 돼. 대선이 시작되기 전에 이 준공 안 끝내면 우리 다 죽어. 이 얘기가 뭐냐면 준공을 하면 그 회사를 털어버릴 수 있어, 없애버릴 수가 있어요. 그럼 예를 들면 화천대유에서 내가 뭐 50억 뭐 홍성근 회장 아들한테 49억 빌려줬잖아요. 준공을 하면 갚았다고 하고 회사 그냥 털어버리면 되거든요. 돈의 행방을 알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김만배가 계속 준공 얘기를 하고 있는데 마찬가지로 홍성근 회장도 아들에 대해서 빌려줬다가 일부가 갚고 대장동 사건이 수사가 되고 하니까 다 갚은 거예요.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우리는 정말 빌려준 거야? 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준 거야? 빌려준 거야? 그렇죠. 근데 이 50억 클럽 곽상도 50억 클럽 관련 판결에서 그러니까 아마 모든 국민들이 가장 뭐 자세한 내용들은 있겠죠 여러 가지. 근데 가장 이제 큰 틀에서 반발하고 이해할 수 없는 게 설득할 수 없는 게 그럼 도대체 50억은 뭐 때문에 준 거냐? 아니 누가 봐도 예를 들어 그 아들이 업무가 뛰어나거나 아니면은 뭐 경력이 많거나 아니면은 진짜 엄청난 어떤 그 대장동 사업 과정에서 진짜 그 수익을 올릴 만한 어떤 중요한 아주 중요한 핵심적인 역할을 했거나 사실 또 이런 것도 아니고 사실 무슨 20년 근무를 한 것도 아니고 뭐 30년 근무하는 것도 아니고 근데도 불구하고 이게 예를 들어서 우회적인 뇌물이 아니라고 판결을 한 거에 그 사람들의 분노가 있는 거거든요. 사실 누가 봐도 그냥 장사 미사들이 보더라도 사실 이거는 아버지를 보지 않고는 사실은 갈 수 없는 돈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근데 만약에 검찰 입장에서 이럴 것 같아요. 왜 줬는지가 지금 안 밝혀졌으니까 이유 말씀하셨듯이 뭘로 50억을 준 거야. 근데 그 부분이 만약에 검찰이 뭘 부실 수사를 했든 감춰줬든 모르겠어요. 근데 이렇게 되면 또 무슨 문제가 발생하냐면 김만배 입장에서는 그냥 돈을 빼서 준 거예요. 아무 이유 없이. 그럼 김만배는 배임입니다. 배임이죠. 네. 그럼 예를 들면 정상적인 검찰이라면 추가 기소를 해야 될 겁니다. 그분 만약에 두 가지 트랙이 있겠죠. 정말 앞단에서 제가 말씀드린 최순실이 개입한 거야. 최순실이 하나은행 그 청탁이 뭐 개입한 이 부분과 함께 만약에 그게 아니라면 이거는 이유 없이 돈을 줬어? 이건 회사 돈을 횡령하고 배임한 거네. 이렇게 기소를 해야 되는 거죠. 판사 입장에서는 검사가 그 붙인 혐의 그대로밖에 재판할 수가 없어요. 판사가 이거 배임 혐의도 있는 것 같은데 추가해 오세요라는 경우는 없지는 않지만 거의 없습니다. 근데